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는 어떤 자, 구속기간 연장, 선처해달라 탄원서 두 가지 일이 있네요. 가수 김호중 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이거 정말 큰 잘못을 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구속 상태인데요. 지금 저 일은 5월 초에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뭐 음주운전 사실 인정하고 경찰 수석하고 지금 뭐 구속된 상태인데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속 기소가 됐는데 오늘 구속이 2개월 연장이 됐다 그래요. 원래 저 안지성 변호사 이달 중으로 이제 구속이 뭐 만료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연장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구속이? 일단은 뭐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판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된 것이고요. 우리 법에서는 1심 재판 과정에서는 2개월씩 총 2번, 총 이제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기일에 알려진 데에 따르면은 이제 김호중 씨 변호인 측이 아직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소 사실, 즉 이제 뭐 위험운전 치사라든가 이런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한 인부 자체를 사실은 차회길 뒤에로 미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어쨌든 마무리가 될 수 없을 정도까지는 못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연장이 됐고 또 지나서 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가야 된다고 가는 걸로 봐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 도중에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해서 즉 예. 6개월이 전 2개월짜리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해서 중간에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도주 우려가 소명되었다는 것인데 예. 그런 우려가 사실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로 석방을 하게 되면은 또다시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불구속 상태로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사실은 기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판을 소송을 지휘함에 있어서 이런 구속 기한 6개월의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도록 사실은 기일을 좀 지정을 효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재판이 좀 길어지게 되면 1심이 나오기까지 길어지게 되면 중간에 그 구속 기간이 연장하고 다 끝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부득이 풀어줄 수밖에 없겠죠. 석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실무상 그런 예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 예, 그리고 사실은 어떤 다투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 사건, 특히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예. 뭐 이제 변론 계획에 따라서 뭐 어떤 증인을 신청할지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인은 어떤 증인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중에 뭐 부동의한 증인은 누가 있고 이래서 어떤 식으로 공판 과정에서 입증을 할지에 대해서 미리 다 밝혀놓기 때문에 그렇게 예. 예기치 못하게 길이 길어지는 경우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1심이 6개월 연말 전에는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아마도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저번 기일에 사실 증거 기록을 살펴보지 못했다 그래서 인부를 보류했기 때문에 예. 이번 기일에는 적어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한다면 또 어떤 죄명을 어떤 취지에서 부인하는지는 밝혀질 것이고요. 예. 그에 따라서 필요한 증인에 대한 신문은 다음 길로 잡히고 뭐 피고인 신문이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 뭐 3달 늦어도 그 안에는 좀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 좀 지나면 이유는 나온다 보는데 만약에 이게 실형이 나오게 되면 이 구속 기간은 나중에 빠지는 겁니까? 예, 이제 미결 구금 기간이라 그래서 이제 실형이 선고된 형량에서 이게 산입이 돼서 계산이 되게 되고요. 한 가지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지금 다른 공동 피고인들 이제 예. 증거인멸 관련돼서 뭐 김호중 씨의 어떤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같이 문제되신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도 같이 이제 구속형 연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범들이 전부 다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김호중 씨가 사실은 뭐 부인하는지 인정하는지 애매한 태도를 계속 취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나마 쟁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위험운전 치상 예. 그 혐의 하나입니다. 과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에 취했느냐 이것이 사실 쟁점이 된다 할 것인데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다면 중앙선을 넘어서 갑자기 택시를 들이받지는 않았겠죠.
그렇겠네요. 여건은 빠져나가기 좀 저 쉽지가 자체가 않습니다. 정상이 아닌 건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미 피해자 합의도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탄원서가 어. 제출했다고 하니까 그런 마당에 왜 이제 기일을 미뤄가면서 이게 구속기간 연장까지 또 하는지는 사실은 좀 납득은 안 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잖아요. 당시에 운전 택시 기사 분이 있는데 김호중 씨를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뺑소니 피해 택시 기사 얘기인데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설명이 좀 나왔어요. 김호중 씨가 보낸 편지가 내 마음을 울렸다. 죄송하다는 말뿐에 기특했다. 탄원서 써줘야겠다 생각했다. 최대한 관대한 처분 내려 재기할 기회 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이 나옵니다. 안지성 변호사? 예. 탄원서 제출을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피고인인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입니다. 그 탄원서 제출 경위는 사실 살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뭐 탄원서 내용을 살펴보건데 김호중 씨가 보낸 편지가 너무나 감명이 깊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뭔가 거기에 진정성이 느꼈다 이런 거 맞습니다. 같죠 지금? 근데 제가 뭐 김호중 씨가 보낸 편지를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감동이 있었으면 저런 식의 탄원서까지 써줬을지는 사실은 조금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마음이 움직였다는 걸 봐서는 네. 저 피해 보신 분이 자발적으로 썼다라는 걸 강조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 좀 어떤 관점에서 좀 자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탄원서 내용 자체는. 사실 저 안에서 뭐 김호중 씨 변호인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 뭐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눈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그 제출 경위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사실은 피해자가 어쨌든 우리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예.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서 바라지 않고 좀 간곡하게 좀 탄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호재로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다른 경우에요. 이렇게 예.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해자를 선처해달라고 탄원서 내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잘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형사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피해자와 이제 합의, 즉 이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상당한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예. 그에 대해서 피해자가 좀 용서를 한다는 취지의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거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라고 하는 양식은 사실 저희 이 변호 신고에서 다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피해자가 직접 쓴 탄원서까지 제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사실은 좀 높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 쪽 변호인의 설명이 좀 있잖아요. 이 탄원서와 관련된 거 내용 좀 보겠습니다. 피해자 탄원서가 제출됐다. 본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출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잘 모른다는 소리네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적은 없다. 또 이렇게 밝히면 일단은 피해자께서 자발적으로 뭔가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진정성이 있어 봐서 조금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 쓴 거다. 이런 내용인데 이번 건에 대해서 이 탄원서 이게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일단은 말씀드렸지만은 피해자의 합의라고 하는 양형 요소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 중에 예. 특별 양형인자로서 상당히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합의를 넘어서서 사실은 어떤 자필 탄원서까지 제출됐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 합의 그리고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별개로 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아니면 또 택시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뭐 휴업 손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서 상당한 배상이 이루어졌는가는 또 별도의 영역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피해자 합의와 피해 상당한 회복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야지만 이제 피고인 김호중 씨가 유리한 상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